단군 조선 기원전 2333년에서 기원전 194년 성립 이전 멸망 이후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 문화 위만조선 위치 요서 요동 일대 수도 아사달 장단경 왕검성 정치체제 재정일치 군주 직함 단군 국왕 주요 군주 단군 부루 국성 불명 문자 불명 언어 불명 단군 조선 고조선의 첫 번째 세습 왕조이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되었다. 조선시대 동국통감의 기록을 따른다면 기원전 2333년이 건국년이지만 현대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건국년을 두고 여러 설이 오간다. 단군 조선이 건국된 해를 기준으로 잡아 단군 기원을 사용한 적도 있었다. 건국조는 단군왕검으로 단군 신화에 따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웅녀와 관계하여 태어났다고 한다. 물론 신화란 것이 을에 그렇듯 역사적 진실성은 담보하지 못한다.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은 천여 년 동안 재위하다가 신이 되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사실 단군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이게 사람명인지 직책명인지 검증이 안 된다. 고려시대 제왕운기 같은 고문헌에 따르면 단군 조선이 멸망한 이후 기자조선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현대 남북사학계에선 기자 자서여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설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므로 다음 시대를 위만조선으로 본다. 고조선의 동북쪽에 있던 부여 포자연 문화의 전신인 서단산 문화는 요령식 비파형 동검 문화권 안에서 속했는데 이들은 요동지역의 미송리형 토기와 유사한 서단산형 토기를 사용했다. 서단산 문화는 지역적인 특색을 띠며 성장했는데 이후 접변하고 있었던 초원계 문화가 혼입되어 이질적으로 변모했다. 참고로 해당 지도는 전성기인 기원전 4세기경의 강역을 나타낸 것으로 당대 국가치고는 꽤 큰 영역을 확보했지만 연맹왕국 특성상 상당수의 영역은 간접 통치하는 형태였을 것이다. 청천강 남쪽의 경우 고조선 연 전쟁 이전에는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었다. 지도에는 평양 남부의 진번국 지역까지 고조선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진번이 고조선의 영토가 된 것은 위만조선대의 일이다. 건국년도는 불명이며 대략적인 추정도 견해가 갈린다. 동국통감의 서술을 역법으로 환산하여 기원전 2333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해당 서술은 정통성을 강조하는 목적의 신화적 묘사에 가깝다. 동국통감부터가 기원 후 1430년대에 발간되어 교차 검증은 아예 불가능하고 단군조선 시대에 다른 기록이 없다. 기원전 2000년대 부근으로 잡는 움직임은 이미 고려시대 때에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 문헌학적인 논란이 적지 않다. 단군기원 참조, 해당 시기에 관련 문화로 여겨지는 청동기 문화인 하가점, 하층 문화와의 연관성은 현재 연구 중이며 아직까지는 고고학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부족하다. 실증적으로는 기원전 9세기경의 12대 영자 문화를 고조선의 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국가의 초기 형태를 다지기 시작한 연대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유물은 2016년 11월 강원도 정선군 아우라지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장신구 유물이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3세기 유물로 판명되었다. 기존 단군 신화에서는 이를 두고 아사달과 장단경을 평양, 오녀산성, 구월산 등으로 비정되곤 했지만 현재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고조선은 요서에서 출발하여 요하, 평양순으로 중심지를 옮겼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르면 아사달은 차오양, 장단경은 선양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된다. 위만조선이 왕검성을 수도로 삼기 이전에 이미 요하에서 왕검성으로 중심지를 이동했다는 학설이 많다. 정확하게는 단군조선이 아니라 왕검조선으로 기록하긴 했으나 둘의 차이는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건국했는지 모른다가 정답일 것이다. 애초에 자료가 부족한 고대사란 것이 그렇기도 하고 때문에 개천절, 건국년도 이런 개념 자체가 세뇌에 가까운 사기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기원전 4세기의 요동을 중심으로 고조선이 존재했다는 것은 인정받고 있다.
보통 단군왕검은 사람 이름이 아닌 직책 이름으로 보며 뜻은 재정일치로 해석하는 편이다. 위만조선 기원전 194년에서 기원전 108년 성립 이전, 멸망 이후 단군조선, 한사군, 고구려, 원삼국 시대, 옥저, 동해, 위치, 한반도 북부 일대, 수도, 왕검성, 정치체제, 군주제, 국가원수, 왕, 주요 군주, 위만, 우거왕, 국성, 위, 문자, 불명, 언어, 불명, 화폐, 오수전, 명도전, 종교, 한반도 토착 종교, 종족, 예맥, 주요 사건, 기원전 194년 위만의 정변 위만조선 개창, 기원전 109년 고조선 한전쟁 발발, 기원전 108년 우거왕 암살 및 멸망, 한사군 설치, 위만조선은 고조선의 두 번째 세습 왕조이다. 위만을 시조로 하며 사기 조선전과 한서, 조선전 등의 중국 문헌 기록에 등장하는 고대 국가로 대략 기원전 194년에서 기원전 108년까지 존속했다. 지금의 베트남 일대의 조타가 현지인에 동화되어 세웠다가 한무제에 의해 멸망한 남월과는 마치 데칼코만 이처럼 성립 정황과 멸망 과정이 비슷하다. 시조인 위만은 연나라 출신의 사람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기에서는 연왕 노관이 한나라에 반하다 실패하여 흉노로 도망하자 연나라 사람이었던 위만이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상하장이라는 곳에 정착했다고 한다. 당시 고조선은 비왕의 뒤를 이어 평안도 지역에 정착한 준왕의 시대로 위만은 요동태수로부터 변방을 방어하는 외신의 직함을 받았다. 그런데 차츰 그는 진번조선과 연제의 유민들을 모아 왕 노릇을 하다가 끝내는 준왕을 내몰고 왕검성의 도읍을 정했다. 이때가 중국 한나라 효해제 1년 기원전 194년이었다. 위만은 중국어와 고조선의 언어에 능통했고 주변 사정에 정통했으며 주위의 진번국, 옥저 등을 복속시켜 영토의 확장을 꾀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유능한 무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위만이 본래 조선 사람이었다는 설이 있다. 그 증거라는 게 상투를 틀었다와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가 있다. 교과서에 따라 조선인의 옷이나 흰 옷이나 만이복으로 나오기도 한다. 정확히는 위만이 연나라에서 조선으로 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 옷을 입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또한 위만은 당시 조선의 정권을 뺏은 이후 국호를 그대로 조선이라 한 것으로 보아 위만을 조선인 계통의 자손으로 본다. 요즘의 위만은 조선인설은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한 학설 중 정설인 요동은 평양 중심 이동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연나라 장수 진계에게 사방 이천리를 뺏기고 나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평양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 이동설을 기본으로 연나라 장수 진계에게 침략당한 이후 많은 조선인들이 중국에 끌려가거나 연나라와 그 뒤를 이은 진나라의 지배하에 요동 지방에서 지냈는데 위만이 그들 중 하나였고 요동 지방의 고조 선인들을 이끌고 당시 고조선에 귀순했다고 설명한다. 그 근거로 고조선은 사만 시절처럼 왕권이 약할 때는 듣보잡이 왕위에 오르면 쫓겨나거나 내분이 일어나거나 하기 쉽기 때문에 자기 수족을 요직에 앉혀 권력을 강화시키려 할 텐데 현지인들이 높은 관직에 많이 올랐다는 기록도 있고 고조선의 세력이 약해 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위만을 중심으로 해서 유이민 세력과 고조선의 결합이 매우 자연스러웠다는 것, 연인 내지는 연인이어도 한족이라 볼 수 없다는 시도 호복을 입었다거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남월의 간 조타도 연나라 출신이지만 현지인의 모습을 하고 현지인에 어우러져 지배자가 된 역사가 동시대에 있다. 또한 연나라의 진계가 조선을 공격한 것은 위만보다 80여 년 전인 BC 281년경으로 추정되는데 만일 위만이 지금과 같은 민족주의적 개념이나 국적이 없던 그 시대에 3대가 외국에서 산 사람이었다면 그런 그를 굳이 조선인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위만은 조선인설을 부정하는 측에서도 이 이동설을 토대로 연나라 출신이지만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과 접촉하여 어느 정도 조선의 문화에 동화된 상태였다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다만 연인이 당시 중국인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당시 연나라는 현대 개념의 중국 한족들이 살았던 지역도 아니다. 연나라 지역은 북방 민족이 살았던 곳이다. 단 이것이 위만이 한족이 아니라는 주장은 될 수 있어도 조선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의미하다. 해당 내용을 정독하고 고민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이는 큰 의미가 없다. 남월의 진나라 장군 출신인 조타가 갔다고 해서 그 당시 베트남이 진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그가 조선인이든 아니든 위만의 출신 성분이 그 당시 조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즉 그런 것은 고려할 바가 아니며, 그렇게 따지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점령한 그리스, 페르시아와 이집트의 이후 역사가 전부 마케도니아사에 편입되는 것인가? 단지 위만의 등장은 외래의 강대한 세력에 의해 한반도 북부에서 중국과 떨어져 있었던 조선이 한나라 시대의 확장에 의해 직접적인 교류가 생기고 동북 아시아사에 편입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위만은 왕위를 아들의 다시 손자에 이어 주었는데 아들에 대해선 기록이 없고 그 손자가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이다. 이와 같이 국가적 정체성이 갖추어지기 시작했으며 우거왕 대에 이르러서는 진번, 임둔 등 주변 지역을 복속해 현재의 한반도 북부 대부분 지역 및 남만주 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한반도 남부 지역과 중국 간의 교류를 방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전한 세종 무왕제 유철의 확장 정책하에서 기원전 109년, 108년 조선 원정이 있었으며 왕검성 전투 등 원정 자체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왕자인 장을 비롯한 주요 세력의 자발적 이탈이 빌미가 되어 멸망했다. 하지만 고조선 멸망의 공헌에 봉직, 직위를 수여받은 자들 중 일부는 부흥운동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한사군이 설치된 지 3년 만인 기원전 105년, 기후에 봉해졌던 우거왕의 아들 장항이 모반을 꾀하다가 참수당했으며 고조선 멸망 당시 한나라에 내통했던 니계상 참은 기원전 99년 조선인을 숨긴 죄로 하옥되어 죽었다. 위만조선은 고조선의 역사 발전 단계상에서 후기로 편재하여 국가적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정치적 지배 체제를 갖춘 고조선은 국가적 통치를 위해 일정 지역들을 지역적 구분을 두고 통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결국 위만조선의 국가 형태는 최고 수장인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제지 수장층의 누층적 지배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 형태였다. 한나라 시대에 기록된 팔조근법의 내용이나 비왕, 대부와 같은 제지 수장층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적 관료 체계가 형성되기는 했으나 삼국시대 중기나 동시대 한나라에 상응하는 충분한 관직 및 통치 체제는 발전되지 못했다. 다만 우세한 병기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을 통해 광역의 영토를 가졌고 정복 지역에 대해 공납적 지배관계를 실현하는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삼국 초기까지 이어지다가 4세기 이후 고대 국가가 완성되면서 공동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왕에 의한 전제적 고대 국가가 완성되었다고 본다. 위만조선은 기원전 3세기 연나라의 침략으로 고조선의 영향력이 평안남도와 황해도, 북부 일대로 축소되었던 것을 현재의 북한 전 지역 및 랴오닝 성 일부를 영향력하에 넣으며 고조선을 다시 강대국의 지위로 올려놓았다. 학자에 따라 이견이 심하나 직접적 지배는 청천강까지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후 현도군의 설치로 미루어 보건대 가장 강성할 때는 요동 반도에 위치한 천산 산맥 압록강 일대를 완충지역으로 하여 중국과 마주한 듯 보인다. 이외에도 한반도에서 주변 부족 내지 부족연합들을 다수 복속시키며 진번 황해도 지역으로 비정 및 임둔 함남 지역으로 비정을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였으며 남쪽의 세영 동검 문화권에 비해 우세한 문화적 정치적 위치를 차지한 듯하다. 이후 한사군 시절에조차 진번과 임둔의 모든 지역을 통솔하지 못하고 이들이 후한 시대까지 점차적으로 이탈했음을 생각한다면 위만조선의 전성기에는 한반도 북부 사회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흉노는 위만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한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킬 때 흉노의 왼팔이 잘렸다. 고 중국 사서에서 표현하기도 했으며
위만조선 왕이 내린 작호 중 하나인 비왕은 흉노족의 비소왕에서 따온 말로 추정된다. 당시 위만조선이 흉노와 연계하여 아마 한나라에 대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환과 마찰이 생겼을 수 있다. 다만 흉노의 왼팔이라 끊으려고 했다는 중국 측의 기록은 위만조선 정복을 합리화하려는 한나라의 프로파간다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서역 진출 때에도 서역이 흉노의 오른팔이라는 주장을 하며 복속시켰던 점을 보아도 한무제의 동서방 경략의 원인을 흉노에게 돌리려던 정황은 충분하다. 사기 한서 등을 보아도 흉노와의 연계 기록은 흉노의 잡이라는 표현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실제로 한무제의 동방 및 남방 경략은 주변 이민족에 대한 한 제국의 기존 정책인 외신으로서 변경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과 반한 노선을 추구한 남월, 조선 등의 국가에 대해 그보다 높은 단계의 관리 정책을 추구하여 직접 지배를 추구한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주류적 견해이다. 그 결과로 동방 4군 및 남월 9군이 설치된다. 다만 서북한 지역 고고학 유물에서 북방적 요소가 발견되는 것을 흉노와의 연계의 증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위만조선에 전한의 사람들이 많이 귀화도 하고 교류도 활발히 하는 등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 초대 위만왕대에는 전한의 외신으로서 조공하고 그 대가로 주변 한반도 서북 지역에 대한 우위권을 인정받으며 선진 문물을 교류하는 등 한 제국의 조공 책봉 체제에 포함되어 발전을 했다. 하지만 제3대 우거왕대에 들어서면서 진국과 한 제국 간의 직접 교역을 막고 무역을 독점하는 등 반한 노선을 추구하고 신하국이 되라는 등 마찰이 점차 생기자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위만조선은 그로 인한 내분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이 중 많은 유민들은 지난해 사로국 신라에 정착했다. 그 당시 진국은 전한과 직접 교류를 하려 했으나 당시 위만조선은 남쪽의 진국이 한나라와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교역할 때는 반드시 조선을 통해서 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때 진국과 전한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당시 위만조선은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나라는 BC 109년 사신 서파를 보내 조선을 설득하려 했으나 당시 위만조선의 왕이었던 우거왕을 결국 설득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시 전한과 위만조선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한과 위만조선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진국과 위만조선, 전한의 삼각관계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 셈. 전투가 끝나고 전쟁 전에 내려간 조선상 역계경과 더불어 수많은 고조선 유민들이 진국으로 망명해 진국이 매우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라를 성립하는 6부촌도 고조선 유민이었다고 한다. 진국의 실체는 불분명하나 소국 이전 단계 또는 소국 내지 소국연맹 단계로 추정되며 크게 2차례의 유이민 파동을 거치며 당대 한반도 최고의 선진 지역이었던 위만조선 지역의 세형 동검 초기 철기 문화를 수용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진국은 후한서 및 정사 삼국지, 위지에서 진한 또는 사만의 전신으로 이야기된다. 보통 이때부터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철기 문화란 단조 철기의 사용을 말하는 건노 초기, 철기 시대에 틀에 부어 만드는 철도끼와 같은 작은 공구류가 아니다. 즉 철제 장검, 철제 투겁창, 철제 괭이와 같이 두들겨 만든 철기를 사용한 시기를 말한다. 사기 조선 열전에 의하면 위만이 해제 이후 기원전 195년, 기원전 180년 시대에 병의제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근거해 비로소 한반도에도 철기 문화가 수입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위만조선 시대에는 위의 철기 문화와 관련한 유적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 고조선에 대한 유적들이 발굴되고는 있지만 북한 학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신용을 못 얻어서 그렇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낙랑군 유물, 유적으로 보고 있는 일부 유적의 연대를 끌어올려서 위만조선 시대의 유적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근거가 부족하고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류 상태라 할 수 있다. 사만 정통론은 마한 정통론이라고도 불린다. 이 이론은 조선 후기 국학 계열의 실학자들에 의해 발행한 이론으로 기자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사 왕조의 정통성이 위만조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한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유는 위만은 찬탈자로 유교적 사상에 근거하면 적통으로 볼 수 없고 적통인 기준왕이 쫓겨내려가 마한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자조선의 적통은 마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족보들에서 준왕의 시족은 기씨에서 한씨로 바뀌었다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기자의 혈통과 유지는 마한, 더 넓게는 사만으로 계승되었고 사만이 한국사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적인 실증 사관은 아니고 조선시대의 관념론적 사관이라 할 수 있다. 기자조선은 대한민국 사학계에서 문헌학적, 고고학적 검토로서 부정된다. 기자가 고조선 지역에 책봉받아 세웠다고 전해지던 국가, 후조선이라고도 했다. 고조선이 사라진 이후 삼국시대부터 19세기까지 기자조선은 사실로 믿어졌지만 현대에 발달한 연구 방법이 도입된 이래로 기자조선은 고고학적 발굴과 배치되어 국내 학계에서는 그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 한국인들도 단군은 알지만 기자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여기서 실존 불린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기자 동네설 또한 기자 피봉설을 말하는 것이다. 위만 이전에 있었던 고조선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자조선이 아닌 토착계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한국의 역사학계는 단군 신화를 실증적으로는 부정하지만 역시 위만 이전에 있었던 토착 고조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 이와 관련하여 위만이 찬탈하기 이전 고조선의 부왕과 준왕의 조선을 단군조선 내지는 단군조선이 아니더라도 위만 이전에 존재했던 토착 고조선 왕계로 봐야 할지 기자조선의 후반부로 봐야 할지에 대한 소소한 논란이 있는데 어차피 단군이든 기자든 실증적으로 논하긴 어려운지라 그리 큰 의미는 없다. 쉽게 말해 단군조선, 기자조선을 구체적으로 따지기엔 둘 다 확증할 만한 고고학적 근거가 부족하니 그냥 고조선으로 퉁치는 셈이다. 서한 초의 복승이 전한 상서대전 옛나라의 왕족인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조선으로 봉해졌다. 라는 구절이 있으며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한 여러 중국 사서들이 이러한 기술을 따르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위만에 의해 멸망된 조선왕조는 이 기자조선의 왕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상서대전은 기원전 3세기의 사료로 기원전 11세기의 일을 실증하기에는 너무 늦은 사료라는 점, 한반도 북부 및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상나라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는 예가 없다는 점 때문에 서양에서 발달한 현대적 사학이 들어온 일제강점기부터 꾸준히 부정되어 왔으며 상서대전의 기자 관련 기록은 후대의 오류로 이해되고 있다. 서주시대 초기의 봉건은 이미 완전하게 영토로 확정된 곳을 하사받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지방을 정복하고 살아라라는 지시를 받는 개념에 가까웠다.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대 국가의 한계로 인해 넓은 지방을 한꺼번에 다스릴 수는 없었고 이민족의 부족장들도 협상 결과나 아니면 주나라에 알아서 복속되는 개념으로 제후에 오른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제후국의 숫자도 매우 많았다. 한비자에 따르면 춘추시대의 패자인 제환공은 30개국, 초장왕은 26개국을 병탄했다고 한다. 게다가 조선 같은 이자의 국명은 서주시대의 주나라, 계열 봉건 왕조에게는 쓰이지 않았다. 이는 고대 중국어가 단음절 언어였기 때문이다. 다음절 언어인 한국의 국호에는 1자, 2자, 3자 등 다양한 음절의 국호가 존재했다. 반면 중국은 주로 1자의 국명을 사용했으며 2자 국명은 중산, 구호의 사례처럼 중국이 아닌 다른 민족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고죽처럼 예외도 있었지만 고죽국 역시 변방의 제후국으로 이민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주시대에 조선이 국명일 뿐만 아니라 랴오닝 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역명이기도 했다고 해석한다면
중국의 기록과 실제 발굴된 유적 사이의 모순은 없는 셈이다. 기자조선이 원래의 조선을 대체했다고 이해하게 된 것은 랴오닝 등의 지역을 서한시대에는 더 이상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 설명은 서한시대 이전이라고 해도 랴오닝 지역을 조선이라고 불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 위략에는 아예 기자조선의 후예인 기원전 4세기의 고조선이 주나라 희성 왕실을 받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연나라를 치려고 했다는 말이 언급된다. 뿐만 아니라 이때 고조선의 군주는 이전까지 주나라 천자의 칭호였던 왕을 자칭했다. 연여광이 왕을 칭하자 조선의 통치자도 왕을 칭했다고 왕을 자칭한 이유까지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식의 왕칭이 맞다. 이를 생각하면 오히려 중국 사회로의 진출 및 편입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기자의 계통을 사칭했을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다. 신라 왕실이 흉노 김일제를 조상이라 주장하거나 고려 왕실이 당나라 숙종을 조상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전통시대에는 머나먼 조상이 역사의 유명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례가 흔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사례라는 것이다. 기자조선의 실존을 믿는 설을 따른다면 마지막 왕으로 여겨지는 준왕은 성이, 기, 이름이 준, 즉 기준이 된다. 이들이 찬탈자 위만에게 밀려 위만조선 시대 초기에 한반도 남부로 남하해 진국을 세웠다고 한다. 이때부터 준왕은 한왕이라 칭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한왕은 마한왕으로 삼국사기에도 등장하는데 백제 시조 온조왕에게 멸망당했다고 한다. 다만 제사는 정사 삼국지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기자는 기 땅의 자작이라는 뜻이며 기자의 본명은 서여 또는 수유였고 상나라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상나라의 왕성인 자씨를 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 랴오닝성 카저현에서 기라는 명문 등이 쓰여진 서주 시기의 청동기들이 대량 출토된 바 있다. 기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기자 일족이 봉해진 곳은 조선이 아닌 요서 지역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송호정은 연나라의 속국이었던 소나라가 후세에 와전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한반도의 철기 유입이나 춘추전국 시대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중원을 떠난 피난민의 이주가 기자 조선설로 변형되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물론 기록 자체가 별로 안 남아있는 고대사이기 때문에 저것 외에도 수많은 설이 난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어 위키백과의 기자조선 항목을 참고하도록 하자. 이외의 중산국의 기록과도 관련이 있다. 조선은 바로 인현한 기자의 후예로서 하늘의 돌봄이 독후하여 한 무제와 당 태종도 멸할 수 없었던 나라이다. 명나라 병부 고조선이 사라진 이후 고구려부터 시작해 역대 한반도 왕조를 거쳐 20세기까지 기자조선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한사군을 축출한 고구려 제15대 미천왕 기준으로도 위만조선 이전이 단군조선인지 기자조선인지의 여부는 이미 수백 년 전에 까마득한 과거였는데 전 근대에는 고고하게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적 한계상 문헌 기록에 의존해야 했으므로 기자조선의 존재를 마땅히 부정할 근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했듯 단군이 아닌 기자에 대한 숭배가 더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자에 대한 문헌 기록이 더 풍부하고 무가적, 도교적으로 흡수된 단군 조선보다 제도적인 기틀을 잡았다는 기자조선이 유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자에 대한 숭배 기록은 7세기 고구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태양신, 영성신, 가한신 등과 함께 섬겼다. 이후 사만일통 의식을 통해 고구려계의 의식을 통합하고자 했던 통일신라에서도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과 계승의식이 드러난다. 당현종이 743년 신라에 보낸 국서에 큰 현인의 가르침이 신라에 미쳤다는 글이 있는데 이 큰 현인은 기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치원이 당나라에 쓴 양위표에도 고조선의 8가지 법을 의미하는 기자에 8조지교를 이어받는다는 구절이 등장했다. 고려시대에는 11세기 이후 기자에 대한 존숭의식이 확립되었으며 제15대 숙종 때 기자 사당이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원체 기자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단군과 관련해서는 고려 중기에 편찬된 삼국사기 동천왕 21년 조에 선인 왕검을 언급한 짧은 기록 외에는 전하는 바가 없으나 고려 후기에 삼국유사 이후 13세기 후반에 단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학자들에게는 기자가 큰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적 토대가 필요한 14세기 말 조선 건국까지는 단군에 대한 인식이 기자보다 뒤처졌다. 이후 단군과 기자에 대한 숭배는 사대적이라고 허구한 날 까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되었다. 고려시대 기자에 편향되었던 제사의식을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바꾸며 숭령전을 건립해 단군과 기자를 함께 제사 지내게 되었고 개국과 교화의 두 의미를 함께 부각시키게 되었다. 양측의 의미가 달랐기에 학문 성향에 따라 어느 한쪽을 띄운 학자들도 있었으나 국가에서는 양쪽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단순히 모화 사상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실 고려에도 모화 사상은 존재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고 제6대 고려 성종은 유교식 예제와 중국의 율령 체계를 고려에 도입했다. 제11대 고려 문종은 거란과 단교를 주장할 정도로 북송과의 교류에 관심이 많았고 이는 아들인 제15대 숙종 때 기자를 기리는 사당을 세우는 배경이 되었다. 또 북송에는 고려 사신들의 시 모음집인 소화집이 출판되었는데 소화 자체가 소중화를 가리켰다.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고려시대에 없었던 단군 사당을 기자 사당 옆에 중건한 바 있다. 굳이 따지자면 기자를 조금 더 쳐주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차이를 안 두려고 노력했다. 즉 단군을 인정하면서 한국의 기원을 요순 시대로 끌어올리고 기자를 인정하면서 중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문화가 부족한 것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단군이 조선의 독자성을 상징하는 존재라면 기자는 조선의 보편성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살인파 집권 이전까지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잘 드러나는데 실제 원구단 폐지 논쟁 때만 하더라도 명나라는 원구단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오직 천자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조선에서는 조선이 동방에 있으므로 동방청제 신위만 받들 자는 반칙적 제한도 있었고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래 1000년이 넘도록 하늘의 제사를 받들었으므로 조선이 명나라의 제후국이라고 해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였다. 조선의 예법을 살펴보면 천자국 예법과 제후국 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태존이 세종인이 하는 묘호도 사실 제후국은 사용하지 못하는 용어임에도 조선은 20세기 초 멸망할 때까지 꿋꿋이 썼다. 이건 사실 조선 관학파들의 영향이 남은 것이다. 이들의 성리학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과는 상당히 달랐고 이는 정도전이 죽은 다음에는 더더욱 그랬다. 고려시대에는 팔관회적 질서를 통해서 은근히 외왕 내제를 이어갔었고 조선 역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 영향을 받았다. 살인파가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는 이런 성향이 약해지게 되는데 단적으로 조광조는 소격서 폐지를 건의하면서 조선왕이 명나라 천자처럼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죽자 중종이 소격서를 복구시켰던 것처럼 조선 왕들은 기존의 전통을 방패 삼아 조선 초기의 흔적을 유지해 나갔다. 이것이 조선의 예법이 대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대내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이유이다. 사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조선이 사대적이라는 것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특히 비교 대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존감이 강했던 고려가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 고려도 알고 보면 송, 요, 금의 형식적으로나마 저자세를 취했으며 대제국을 이룩한 원나라의 굴복한 후부턴 대놓고 제후국이자 부마국으로 충자 돌림 왕들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조선만이 특별히 사대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국의 선우씨, 기씨, 한씨는 이 기자를 조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 성씨의 족보에는 기자조선의 왕계와 더불어 기자의 후손준이 남하하여 마한의 왕이 되었고
마한의 마지막 왕의 아들 셋이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동하면서 성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전승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모화 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고조선 당대에 대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고려시대에는 이 청주 한씨가 고조선의 후예로 인정되어 기자에 대한 제사를 맡는 관직을 세습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세습 관직이 없어지고 단군과 기자에 대한 제사는 국가의 주도로 행해졌다. 기자 전승에서는 기자가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정전제 등 상나라의 문화를 도입했다고 전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성리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을 왕도의 덕치를 이룬 국가라면서 숭상했다. 심지어 북이 낙양성의 영향을 받아 잘 구획된 고구려의 평양궁성 유적이 발굴되자 이를 기자의 정전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었다. 1607년에 사대부 한백겸이 이 유적을 발견했는데 그는 이를 보고 이 땅에 기자가 왔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며 기뻐했고 조정과 여타 사대부들도 모두 환호했다고 한다. 수천 년 전부터 조선이 당당한 중화문화권이었다는 사실이 실증되었으니 당대인으로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발견이었을 터이다. 이후 간행되는 평양 지도와 풍경화에는 꼬박꼬박 기자 정전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동사강목에도 한백겸의 이 주장을 그대로 실어서 기자 동래설 및 기자조선 정통론을 주장했다. 한편 중국에서도 기자에 대한 전승 때문에 고조선을 꽤 괜찮게 봤던 것 같다. 한서를 쓴 반고는 이렇게 평했다. 반고가 말하였습니다. 현토와 낭낭은 본래 기자의 봉지이다. 옛날에 기자는 조선에 있었고 그 백성을 예의를 가지고 가르치며 밭 갈고 누에치고 길쌈을 하게 했으며 백성들을 위해서는 8조목의 금령을 두었는데 죽이면 그 당시에 죽여서 갚고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둑질을 하면 남자는 정몰하여 그 집의 간호가 되며 여자는 비로 삼고 스스로 대속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50만으로 하며 비록 면하여 민이 되어도 풍속에서는 이를 수치로 생각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기는 하였지만 파는 일은 없었다. 이리하여 그 백성들은 끝내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문호를 닫는 일이 없고 부인은 곧고 믿음성이 있어서 음란하지 않았다. 그 전야에서는 변두로 먹고 마시며 도읍에서는 잠옷 관리를 본받았는데 왕왕배기로 먹었다. 군에서는 처음에 요동에서 관리를 데려왔는데 관리들은 백성들이 문을 닫거나 감춰두지도 않는 것을 보았는데 고인으로 갔던 사람들이 밤에 도둑이 되자 풍속은 점차로 더욱 야박해졌다. 지금은 금법을 범하는 일이 차츰 많아져서 60여 조목에나 이르렀다. 귀하다 할 것이다. 어질고 현명한 사람에 교하여 그러나 동의의 천성이 유순하여 다른 새 고세밖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공자는 도가 실행되지 않음을 애도하고 바다에 뗏목을 띄어 구이에 살고 싶다고 하였으니 있음직하다. 자치통감권 21에서 간접 인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선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성인 치세였으며 이방인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치고는 굉장히 호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자는 상서, 주역, 논어 등의 경전에서 현인으로 부각되는데 그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음은 한마디로 상주 시대의 문명이 조선에 이식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주 시대가 유학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르네상스 사상에서 그리스, 로마가 차지하는 포지션에 대응된다. 로마가 가지는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후대의 유럽에선 민족에 관계없이 이응 로마 제국이란 국명을 서슴없이 차용하지 않았던가. 즉 유학이 구현하고자 하던 바로 그 이상세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는 상주 시대의 전설적인 통치법인 홍범구주를 주나라 무왕에게 교시한 사람이었다. 즉 단순히 상나라 왕족 A 수준을 넘어 상주 시대의 아름다운 정치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위대한 성현이 문명을 가져왔다는 것은 대국에 대한 굴종심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국의 문명이 상주 교체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유구하다는 자부심의 근거로도 사용된 것이다. 굳이 21세기의 감수성에 맞게 치환을 하자면
고대 아테네의 민주개혁가인 솔론이 집정관 임기를 마치고 여행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민주정의 토대를 닦았다. 카더라 정도의 근거는 의심스럽지만 어쨌거나 끝내주게 멋있는 옛 일화라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 고고학이 발전함에 따라 기자조선의 실제를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밝혀지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적 사학자 신채호, 박은식, 장도빈 등은 기자에게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고 받드는 그런 역사를 사대주의라면서 대차게 깠다. 다만 이때는 기자조선의 존재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신채호는 자신 나름의 삼조선설에 따라 기자조선을 삼조선 중 하나인 번조선의 한 왕조로 보았다. 기자를 언급하는 문헌 자료들이 적잖게 남아있는 이상은 기자조선의 연대기를 그냥 두고 볼 것이며 기자라는 사람이 3000년 전에 있었고 우리나라에 왔었다 정도로만 알면 된다 정도였다. 아예 기자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다는 의견은 좀 더 이후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단국대 사학과 명예교수 윤내현은 기자의 나라가 위만에게 멸망했다고 본다. 한편 기자의 세력을 단군조선의 토착 세력으로 보아 고조선 내에서 권력 이양이 일어나고 중국과 교류한 것이 후에 동래설로 와전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식이 도입된 이래 동북 공정 등의 역사 왜곡을 행하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사학계는 고고학적 발굴과 정면 배치되는 허무맹랑한 기자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굴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이나 유적은 나오지 않고 그저 고조선 영향권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여전히 고대 문헌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이병도는 기자조선을 부정하고 대신 한시 조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기자조선이지 고조선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기자가 이주해 온 것이 분명하다면 정황상 그가 다양한 신문물을 가져왔어야 할 것인데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라 문화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물 측면에서도 딱히 다른 문화의 급격한 유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약점인 것이다. 더군다나 단순히 귀화인이나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정치 거물 정도도 아니고 새로 이주해온 땅의 기존 사회 지배 계층으로 유입되었다면 분명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현재 고고학적으로 중국계 청동기의 도래는 기자조선과는 시대가 맞지 않고 그마저도 굉장히 점진적인 데다 도입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자가 있었던 지역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기후명 청동기 또한 고조선 강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고조선이 중원 진출을 시도하면서 스스로 중원을 향해 기자를 시조로 선전했다는 말도 있다. 한편 고대 한국어로 왕이라는 뜻의 길지라는 말 21이 이 기자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다. 조선 선조대에 발간된 광주판 천자문에서는 황자와 제자에 대해 님금이라는 훈을 달았으면서 왕자에 대해 기왕이라는 훈과 음을 달고 있는데 이때의 기가 바로 길지라는 학설이다. 이 학설에 따르면 고대 한국어로 왕을 일컫던 기자라는 단어가 중국의 기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느 시점에서 혼동이 일어나면서 기자 조선설이 생겨났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고한어 음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기자의 고대음은 이특세 혹은 으로 고대 한국어 어형, 길지, 길사, 길사 등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사만정통론은 마한정통론이라고도 불린다. 이 이론은 조선 후기 국학계열의 실학자들에 의해 발행한 이론으로 기자조선이 위만조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한으로 이어졌다는 이론이다. 이유는 위만이 찬탈자이기 때문에 유교적 사상에 근거하면 적통으로 볼 수 없고 적통인 기준왕이 쫓겨내려가 마한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자조선의 적통은 마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족보에서 준왕의 시족이 기씨에서 한씨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자의 혈통과 유지는 마한, 더 넓게는 사만으로 계승되었고 사만은 한국사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염철론에서는 찬탈 이전부터 한씨를 썼다고 나온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적인 실증 사관은 아니고 조선시대의 관념론적 사관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진국 존속 기간 불명, 위치, 한반도 중, 남부, 종족, 한, 예맥, 정치 체제, 복합 족장 사회, 국가 원수, 한왕, 언어, 불명, 성립 이전, 청동기 시대 송국리 유형, 천전리 유형, 검달리 유형, 발전, 사만, 현재 국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부 지역, 진국은 고조선 및 부여와 같은 시대의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 존재했던 정치체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이다. 기록이 부족하여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기록상에서 진국의 역사에 나타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삼국지 한, 삼국지 동의, 삼국지 오한 선비 동의전, 후한서, 한, 위략, 한서, 서남 이양 월조 선전, 유삼종 일월만 이왈지난 삼월변한 진한 자고지 진국야. 한에는 세 종족이 있으니 첫째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이다. 진한은 옛날의 진국이다. 삼국지 한의 기록 한유 3종 1월만 2월 지난 3월 변진 범 78국 개고지 진국야 하는 세 갈래가 있는데 마한, 진한, 변진이 있으며 모두 78개국이다. 전부 옛날의 진국이다. 후한서 한의 기록 후한서에는 사만 모두의 옛 땅이 진국이라고 하는 반면 정사 삼국지에서는 사만 중 일부분인 진한만이 진국인 것처럼 따로 기록돼 있어 큰 대조를 보인다. 후한서의 진국은 진왕이 직간접적으로 다스리는 영토 전체를 칭한 표현인 것으로 보이며 삼국지 쪽을 우선시해서 진한이 진국의 전신이라는 방향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일단 진한이란 이름부터 진국과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기도 하다. 위략왈 초우거 미파시 조선 상력 개경 이간우거 부용 동지진국 시민수출거 자이천 여호일직이 우거가 격파되기 전에 조선상 역개경이 우거에게 가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그때 백성으로서 그를 따라가 그곳에 산 사람이 2천여 호나 되었는데 그들도 역시 조선 진번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삼국지의 오한 선비 동의전 위략, 동의전의 기록을 삼국지에서 인용했다. 전자지손우거 진번 진국욕 상성 연천자 우홍할 불통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 우거까지 이르렀다. 진번과 진국이 천작게 글을 올리려 했으나 조선이 계속 가로막고 있어 한나라와 교통하지 못하고 있다. 한서 권 95 서남 이양 월조 선전 조선의 기록 전한과 통교하려 했다는 기록은 존재하나 어디까지나 한나라 측 기록이고 국가 단위의 무역을 할 만큼 세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든 기록이다. 또한 진국이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진국을 의미한다고 파악되는 내용은 더 있다. 하나는 위만 이전 고조선의 지배자였던 준왕 기원전 250년경 인물이 고조선의 왕좌에서 쫓겨난 이후 남쪽 한지로 와서 한왕을 칭했다는 기록이며 다른 하나는 사만 성립 이후 마한의 맹주인 목지국 왕이 진왕이란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다. 이 때문에 진왕 또는 한왕이라는 명칭이 진국을 대표하며 이후 원삼국 시대 대중국 교류 등에 있어 목지국 왕이 대표로서 진왕을 칭한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기에는 판본에 따라 진번방 중국, 진번방 진국 두 가지 기록이 공존한다. 이에 진국을 역사적인 실체로 인정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진번 곁에 있는 중국, 즉 여러 나라라는 보통 명사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진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또는 진국을 여러 나라 중에 하나로 보는 등 그 설이 다양하다. 이들 중 후한설을 근거로 하여 진국을 한반도 남부 지역의 토착 정치 집단군 전체에 대한 명칭으로서 신지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지파명사로 이해하기도 하며 이와 달리 삼국지의 자료를 취하면서 진국을 중남부 일부 지역에 성립되어 있었던 특정 집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즉 진국이란 요동의 세력이 점점 남하하여 지금의 경상도의 최종 정착지를 얻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반도 중부 지역에 세운 정치 집단이라는 것이다. 또 위만에게 쫓겨나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일대에 자리 잡은 고조선 준왕의 치소가 진국이며 이 준왕계의 진국이 경상도 지역으로 이동해 진안의 일부를 구성했다는 해석들이 있다.
하지만 자세한 기록들이 거의 없어 관련한 통일된 학설도 없으므로 교과서에서는 고조선과의 중개 무역만 다루고 그 외는 다루지 않는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진국은 기원전 4세기경 세형 동검 문화 혹은 점토대 토기 문화가 성행했던 한반도 중서부 지역의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와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청동기 제작과 보급을 통해 원거리 교역을 주관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정치 집단들을 통할하던 정치적 구심체로 해석할 수 있다. 진국 사회는 정치적인 지배자가 농경 일해를 비롯한 각종 제사의식과 교역을 주관하는 동시에 농경기술을 지도하거나 행정 군사 기능을 겸하는 재정일치 사회였다고 본다. 그리고 이 지배 집단의 주된 묘제는 적성 목관묘와 토광묘였다. 경제적으로는 석재 농기구와 목재 따비 갱이를 사용해 벼와 함께 조, 기장, 수수 등 잡곡을 경작하는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다. 진국 시기 지배자의 대표적 분묘 유적으로 충청남도 당진 소소리 유적, 부여 합송리 유적, 장수 남양리 유적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세형 동검 동과 동모 세문경과 함께 중국 전국시대의 주조 철제 도끼 끌 등이 부장되어 있어 대동강 유역과의 교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마한인 중에서 왕이 나왔고 목지국을 중심으로 사만 전체를 다스렸다고 한다. 목지국의 거수가 대대로 세습했다. 상세한 내용은 진왕문서 참조, 진국과 관련 있는 사료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다. 북한 학계의 경우 진국을 사만 지역을 지배한 단일 국가 체제로 인식하지만 대한민국 학계는 북한 학계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유는 진국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사하고라도 그 큰 땅 덩어리를 가지고 나라의 구심점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연나라와 인접해 좋든 싫든 영향을 주고받았던 한반도 북부 지역은 여러 근거를 통해 늦어도 기원전 4세기쯤이면 고조선이라는 정치적 연맹체가 성립됐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는 지성묘를 만들던 청동기 시대 단계에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이 결속해 단일 국가라고 할 만한 것이 출현했다고 할 만한 고고학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철기시대 단계 이후에나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만 이전에 진국이라는 단일 국가가 일단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후 사만은 100여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며 그 위치는 대개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하나 수준이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만한 크기의 나라가 망한다고 갑자기 100개의 성읍 국가 단계로 후퇴해버리고 그 상태로 재결집 시도도 딱히 없이 몇 백 년쯤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가능할 수 없다. 정말 진이라는 단일 국가가 존재했다가 망해서 사라진 거라면 그 진에 속했던 지역에서 옛 진의 영역을 수복해 재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신라와 백제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 지역 구성원들이 그런 계승의식이나 연대의식을 가진 정황은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역으로 현 남한 영역 대부분을 아우르는 단일 집단이 존재한 적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남한 학계는 진국을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온 기록을 말 그대로 해석하여 진안의 전신으로 보거나 마한 목지국 왕이 사만을 대표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대표자를 의미하는 정도로 파악하는 상황이다. 혹자는 이것이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의미 등으로 해석하나 서로 간의 동질성 의식이 구체적으로 생긴 시대가 빠르게 잡아도 광개토 대왕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만이라고 불리던 시기부터이다. 또 고대의 사료는 대개 명확하지 않은 전달 체계와 시공간 관념에 의거하여 쓰여졌으며 이를 19세기 이후의 근현대적 관념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자. 고대 역사 사료의 일부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사 역사학으로 주화인마하는 가장 큰 길이 된다. 발해 건국 초기의 국호인 진국 혹은 진단, 궁예가 태봉을 세운 뒤 중간에 잠시 썼던 국호인 마진 등이 진국과 연관이 있다고 썼으나 근거가 너무 박약하다. 마진은 불교의 마하진단을 줄여서 끼워 맞췄다는 추측이 있다. 고대 음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음이 같은 이두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무리다.
그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준이다.